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지금부터 그럼 실시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그럼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LG화학이요. 네, LG화학 평단가 비중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48만 원, 네. 15%요. 그래도 좀 가격대가 좀 높은, 평단가가 높은 곳에서 사셨네요. 뭔가 좀 싸다 이럴 때 들어갔다고 생각하셨는데 더 빠진 건가요? 유튜브에서 좋다 그래가지고 그때 샀는데. 물타 계속 하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가장 지금 고민이신 부분은 좀 어떤 부분이세요? 좀 평단가를 더 낮출까 이쪽으로 좀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손절할까 이쪽이신가요? 어떻게든 수익을 보고 싶은 거죠. 그래도 수익을 좀 보고 나오고 싶다. 알겠습니다. 네. 한번 살펴볼게요. LG화학도 뭔가 대장주로서의 묵직하게 종목으로서는 나쁘진 않은데 매출단도 보고요. 영업이익률도 보면은 그래도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증대되고는 있으나 시장 여파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업황에 대한 뭔가 분위기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이 추세로 봤을 때는 업황에 대한 분위기죠. 아무래도 이 전기차 관련돼서 이 양극재 소재와 관련돼서 좀 부각을 받고 크게 상승을 보였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이 전방 산업 자체가 좀 회복이 되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된 조정이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실 지금 뭐 2차 전지 관련주들을 당장 매도하실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이제 상승폭을 좀 반납을 한 상태고 특히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이게 월봉 차트인데 이전에 상승을 보였었던 이 가격권을 다 반납하고 지금 이전에 이미 코로나 이전의 주가로 지금 회귀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30만 원 구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전혀 지금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래서 여기서 사실 뭐 전방 산업에 대한 회복 이런 소식만 들려와도 사실 바로 턴어라운드가 가능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뭐 화학 부문이나 뭐 바이오 부문 사실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서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좀 리스크가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을 보더라도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이제 조금은 이 가격 스프레드가 조금씩 안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 전지 부문 같은 경우에도 양극재 부문이 오히려 조금은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바닥에 좀 가까워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이제 공장 증설에 대한 부분도 미국 내에서는 계속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한다면은 충분히 좀 반등 기회는 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손절하기에는 너무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차라리 지금 비중이 15%라고 하셨는데 지금 뭐 25만 원 구간 시장의 영향으로 인해서 뭐 25만 원 구간까지는 열어둘 수 있는데 만약에 시장이 안정화가 된 다음에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30만 원 구간만 좀 지켜준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중이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추가적인 15% 정도는 더 담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최근에 시장 이 배터리 관련주들을 좀 끌어올려줬던 게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이제 상향 리포트를 냈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뭐 55만 원, LG 화학 같은 경우 LG 화학이 이제 55만 원이죠. 55만 원까지 좀 상향 조정을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이제 메이저에 대한 수급으로 좀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이런 시장, 지수 자체를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코스피 200 종목으로 같이 들어오는 부분도 그러니까 패시브 자금 측면으로도 생각을 해본다면은 충분히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조금만 더 여유 있게 좀 보시고 지금 당장 너무 무리하게 비중 추가를 하시기보다는 시장 안정화를 좀 체크를 하면서 가시면은 충분히 적어도 손실은 아닌 구간에서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 안정화 좀 되고 업황 분위기 나빠지지 않으면은 그래도 충분히 좀 이익 실현하고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기운이 없으셔서요. 저희가 선물 좀 드리면서 응원을 좀 마음을 담겠습니다. 서적과 저희 별다방 쿠폰이 있거든요. 어떤 걸 좀 받으시면 기운이 좀 나을까요? 책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저희가 서적 선물 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제작진 전화 받아주시고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LG화학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이어서 우리 너튜브로도 우리 존중님께서 문자 보냈어요 해주셨는데 문자 존중님 받았습니다. 사연 만나볼게요. 삼성전자 신청해 주셨고요. 66,900원에 30% 비중 담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익권에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 오늘 들어가셨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타이밍 잘 잡고 타점 잡고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은 조금 여기서 더 봐야 됐는데 너무 좀 바로 좀 산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시는지 전문가님 입장에서 어떠세요? 좀 100점 만점에 몇 점으로 좀 지금 타점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지금 오늘은 그래도 잘 한 번쯤은 접근해 볼 만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추세가 어느 정도까지 돌아설지는 아직은 확신할 수 없는 단계라고 좀 보여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단기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좀 수익을 챙겨 가시는 부분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거예요. 어떤 거죠? 지금 진입하신 관점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진입을 했을 거라는 거죠. 이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상당히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인 차익 실현까지도 나와줄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지금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저점 대비해서 한 70% 정도대 올랐는데 이미 그 상승폭을 거의 30% 수준을 지금 반납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이 내려온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수년 앞에 이 실적을 땡겨 온 것도 아니고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HBM3E를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죠. 그래서 뭐 지금 퀄테스트를 통과했다. 근데 아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반박 기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주가로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가지고 있는 실적만으로도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이 AI에 대한 투자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그래도 계속적으로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증시와 좀 비교할 게 아닌 게 미증시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미 지금 이 실적 상승분에 대한 것을 많이 땡겨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이미 뭐 10배를 오른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거기에 지금 비교를 해서 지금 엔비디아가 조정이 나오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당연히 좀 빠져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거는 아니지 않나. 너무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이제 가장 중요한 이 트리거가 될 거는 결국에는 이 HBM3E라고 생각을 합니다. HBM 5세대를 이제 엔비디아에 공급을 하느냐 마느냐 이걸로 이제 삼성전자는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도 계속적으로 추적해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좀 살펴보아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수익권에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차익 실현이 단기간에 좀 나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유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또 이분께는 별다방 쿠폰 선물 드릴게요. 존중님 방송 끝나고 제작진 전화 받으셔서 선물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축하드려요. 이어서 전화 사연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궁금증 있으실까요? 저 레인보우 로보틱스 14만 원대 비중 30%로 샀는데 네. 이거 지금 계속 갖고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했어요. 원래 로봇 쪽을 좀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저가부터 갖고 있다가 계속 매도 계속 하다가 지금 14만 원대 물려가지고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요. 알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3만 500원의 등락을 좀 움직이고 있고 손실을 좀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전문가님. 네. 근데 오늘 기사를 보니까 뉴빌리티라는 기업이랑 요기요 배달 앱이랑 협력을 해서 인천 송도에서 로봇 배달 서비스가 이제 론칭이 됐다고 합니다. 이제 네. 실질적으로 배달도 로봇이 하는 시대면 이런 수요가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로봇 쪽에 다시 한번 활기가 불어넣을 수 있는 일들이 많진 않을까 싶은데 네. 아직 주가에는 반응이 그렇게 없네요.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바로 실적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거든요. 게다가 그렇게 되려면은 사실 지금 국내에서는 규제가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지금 로봇이 배달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은 굉장히 좀 제한적인 부분이라고 봐야 되고 이게 언제 사실 상용화가 될지는 아직은 모르는 단계다 보니까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다만 지금 사실 최근 흐름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시장 영향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추세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자리인 것 같고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 재료를 좀 보자면은 이제
이제 지난달에 나왔던 기사인데 이제 삼성전자가 B2C로 보핏을 출시한다라고 했죠. 이제 그게 이번 달에 출시가 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로봇주들이 조금 반응을 보여줄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은 결국에는 뭔가 건드려줄 만한 재료가 사실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재료로 인해서 뭐 SBB테크라든지 이렌시스 뭐 이런 감속기 관련된 기업들이 먼저 한 차례 움직여줬는데 한 번에 이제 재료로 저 시장에서 다시 한번 재부각을 시키면서 좀 로봇주들을 끌어올려주는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사실 올해 뭐 중순부터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로봇주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 14만 원을 구간을 넘겨줄 때 지금과 같이 뭐 거래량이 뭐 한 10만 주 내외 정도로 발생을 하면서 넘겼다라고 하면은 자, 그만큼 지금 매수 주체가 좀 강하게 받쳐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매수 호가가 그만큼 얇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등이 쉽게 나온 만큼 쉽게 빠질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8월 같은 경우에도 블랙 먼데이로 급락을 보인 이후에 반등이 꽤 빠르게 나왔지만 이때도 거래량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거래량 없이 쉽게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장이 안정화가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 뭐 주도 섹터나 주도 테마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될 텐데 거기에는 결국에는 거래량이 가장 큰 뒷받침이 될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없이 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저가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거래량을 항상 체크를 하면서 뒷받침이 되어주면 홀딩을 하고 그렇지 못하면은 뭐 짧게라도 분할 매도를 하시면서 수익 챙겨 가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뭐 15만 원 구간에서 어느 정도 매물이 좀 쌓여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만약에 거래량 없이 이 정도로 올라온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익절할 준비를 항상 해두고 이 종목을 계속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좀 익절 생각하고 계속 계속 분할을 좀 해야 된다 얘기는 해주셨는데 일단 거래량 좀 들어오는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네요, 시청자님. 아, 네네. 알겠습니다. 거래량 들어오면 그때는 또 바로바로 분할로 매도하시길 바랄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서적돈을 별다방 쿠폰 있습니다. 선물 둘 중에 어떤 걸 좀 갖고 싶은지 한번 제작진 측에서 여쭤보라고 하시는데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 아, 저 별다방이요. 네, 알겠습니다. 별다방 쿠폰 저희 받아가시고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화 상담까지 받았는데 우리 브로드 TD님이 이런 시장에서도 좋은 댓글을 보내주셨어요. 선댓글. 지난주에요. 전문가님하고 종목 상담하고 제가 25% 수익 났어요.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이런 거 박수 한번 쳐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전략 잡고 수익 나는 게 쉽지 않은데 한마디 좀 해주시죠. 전문가님의 전략으로 수익 났다는데요. 네, 그래도 믿고 따라와 주신 덕에 그렇게 좀 수익을 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방송을 보시면서도 그 얘기를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대로 안 하는 경우들이 좀 상당히 많은데 그래도 좀 뿌듯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그래서 손실을 뭐 줄였다 혹은 수익을 봤다 이런 부분들이 항상 저의 이제 보람으로 좀 다가오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준비를 해서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좀 손실을 줄이고 수익을 많이 볼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가 이런 후기 여러분들 좀 남겨주세요. 전략대로 했더니 잘 됐더라. 아니면 아직도 좀 모르겠다 하셔도 언제든지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문자 볼까요? 우리 0905번님의 사연입니다. 신한지주요 58,000원 15%인데 이 종목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 손실 났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한 지금 정도는 막 큰 폭의 손실이라고 좀 할 수 없는 게 뭐 20%, 30% 손실 나시는 분 진짜 많기 때문에 네. 신한지주 그래도 뭐 지주사로서 나쁘지도 않고 금융 쪽은 그래도 밸류업 관련한 배당 수익에 대한 관련한 이런 것들도 좀 매력 있지 않나요? 네, 그렇죠. 이제 배당 수익에 대한 매력이 있기는 한데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밸류 프로젝트로 인해서 이제 금융 관련주들, 뭐 저 PBR 관련주들이 올해 들어서 굉장히 큰 상승을 좀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도 뭐 35,000원에서 64,000원까지 올라오게 됐고 뭐 최저점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0%의 상승을 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이 차익분에 대한 좀 부담이 좀 가중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게다가 이제 앞서 이제 시장 얘기를 하면서 어떤 재료든 이제 부치기 나름이다, 뭐 해석하기 나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고금리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 이익에 대한 수익이 좀 증가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제 금리 인하로 가게 되면서 이 이자에 대한 수익이 좀 줄어든다.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하게 된다면은 주가가 또 빠질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들어 말씀드리는 게 올해 시장에서 좀 크게 좀 부각을 받고 많이 올라 있는 이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은 좀 조심을 하자 이렇게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도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승을 좀 많이 보였기 때문에 추세가 꺾일 부분도 감안을 하고 좀 보시길 바라겠고 일단은 지금 지금은 시장 영향으로 일단 조정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좀 배제를 하더라도 일단 추세를 봤을 때 이 61 이평선 구간은 좀 지켜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사실 이런 중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도 추세가 좀 꺾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수급들이 좀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매수가가 58,000원 구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가격대가 굉장히 좀 중요한 가격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 고점을 돌파한 자리이기는 하지만 이 구간에서는 상승을 유지해줬다라기보다는 급등을 좀 보이더라도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거나 다시 음봉으로 꺾이게 되면서 깨졌었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58,000원을 회복을 한 뒤에 역시나 거래량이 좀 붙여주면서 혹은 메이저의 수급들이 좀 들어오게 되면서 이 흐름들을 찾아가는지 그러니까 최소한 21선 상단에서는 유지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주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시장 영향을 계속적으로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뭔가를 줄인다든지 혹은 비중을 확대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보다는 일단 시장 안정성에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좀 안정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제일 먼저 봐야 될 것 같고 당장의 비중 축소를 한다거나 확대를 한다거나 좀 극단적인 양상으로 지금 갈 것은 아니다라고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분께도 저희가 0905번님 별다방 쿠폰 선물로 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종목 상담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도 하고 있고요. 우리 은주님은 우리 아이들의 계좌 어떻게 됐는지 너무 걱정돼요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걱정하시고 있는 모든 분들이라면 전화 남겨주시고 문자 해주셔도 됩니다. 026958-9082번, 026958-9083번 전화 지금 바로 주세요. 저희가 하나하나 전략 세세하게 잡아드릴 거고요. 문자로는 샵 9083번 그리고 너튜브 딜사이트 경제TV 이렇게 검색해서 댓글로 보고 계신 분들이면 댓글로도 종목 상담 저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자 이어서 가볼게요. 8149번님의 더 네이처 홀딩스입니다. 1910원에 40% 비중 들고 있는데 이 종목 지금 제가 어떤 상황으로 봐야 될지 궁금해요. 의류, 여행, 가방, 자파 제조를 하는 종목인데요. 지금 보니까 살짝쿵 손실은 보고 있지만 아마 비슷한 기간에 지난주쯤 사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바닥을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언젠가는 그래도 강한 거래량이 실리면 올라갈 일만 남지 않은 종목 아닌가. 사실 전 이런 생각하거든요. 전문가님 입장에서는 악재보다는 호재 쪽이 좀 더 많지 않을까? 여기에 좀 비중을 두시는지 난 반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긍정적으로 그래도 보고 있는 게 결국에는 이제 실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더 네이처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의류 브랜드, 특히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브랜드를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런 기업들은 결국에는 이제 중국에 대한 영향을 좀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도 예전에 이 의류 브랜드와 관련돼서 필라 홀딩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좀 보였어요. 그게 결국에는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흥행을 얻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이 나왔었던 건데 지금 더 네이처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국 그리고 대만 쪽에 이제 중화권 쪽이죠. 거기에 지금 진출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실적이 좀 줄었어요. 물론 판매량 자체가 줄어든 것도 있지만 지금 이 중화권에 대한 투자로 인해서 좀 영업이익이 좀 줄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마무리되어지고 있고 또 이제 대만 같은 경우에는 국내 뭐 이 점포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국내 5위권 정도의 매출이 나온다라고 하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내 20위권 정도의 매출이 지금 나오고 발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실적 개선세가 조금 나타난다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주가가 좀 바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지금 주가를 보더라도 이미 실적 악화로 인해서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더라도 이전에 4만 원 하던 주가가 지금 만 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만 원 구간에서 어느 정도 좀 지지를 받으려는 지금 횡보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 혹은 3분기가 좀 실적이 좀 잘 나온다. 라고 한다면 충분히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게다가 의류 브랜드 하면은 사실 겨울에 사실상 매출이 좀 잘 나오거든요. 아무래도 이 아우터에 대한 매출이 좀 나오기 때문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해보시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 뭐 영향을 좀 배제하고 말씀드리자면은 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게 이게 사실 소위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실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처럼 이 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지금 그렇게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1,900원이시기 때문에 매수가가 엄청 높지 않아요. 그래서 충분히 뭐 이 손절에 대한 부분도 대응이 가능하신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만 원대를 잡고 보시면은 충분히 대응 가능하실 것 같고,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은 장기 이평선 구간에서 계속적인 저항을 받았었던 게 확인이 됩니다. 아무래도 역배열에 위치하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려면은 사실 1차적으로 한 11,600원 정도, 적어도 이제 높게 잡아도 지금은 한 13,000원 구간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들 돌파 확인하시면서 대응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타점 자체가 너무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좀 부정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좀 전략 많이 잡아드렸거든요. 문의해주신 8149번님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또 하나만 살펴볼까요? 지금 7691번님 골프존 얘기를 해주셔서 볼게요. 73,400원에 비중 많아요. 50% 담고 있습니다 해주셨는데 스크린 골프 산업은 사양 산업이다 이런 말이 사실 있거든요. 정말 사양 산업으로 봐야 되는 건지 수요는 많은데 이거를 진짜 그렇게 해석할 건 아니지 않나? 이런 얘기도 있고 전문가님은 골프존 좀 어떻게 보시고 골프 산업에 대한 스크린 골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이제 그래도 이제 코로나 시기 때 이제 새로운 이제 진입한 사람들이 꽤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필드에 나가시지 못하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손쉽게 뭐 스크린 골프 정도는 이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는 바로 무너지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골프 산업이 지금 커진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금은 모멘텀이 살아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 실적 악화에 대한 부분, 뭐 기대감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은 이미 주가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골프존 같은 경우에도 이미 많이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19만 원까지 올라갔던 게 지금 6만 6천 원 구간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전에 뭐 코로나 시기 전 수준으로 좀 주가가 회귀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실적에 대한 모멘텀으로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골프존 같은 경우에는 올해 뭐 실적이 한 1,000억 초반대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 정도로만 나오게 된다면 어느 정도 하반 경직성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지금 이 골프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국 쪽으로 많이 좀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최근에 좀 돈이 많이 들어갔었던 게 뭐냐면은 이 필드와 스크린의 좀 하이브리드 개념인 뭐 시티 골프라는 것을 지금 투자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시티 골프 사업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도 한번 기대를 해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이제 3분기에는 한 300억 정도의 실적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매출액이 여기서 크게 꺾이지만 않는다. 뭐 한 1,600억대, 1,700억대 정도만 유지를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골프존도 이제 어느 정도 우하향을 멈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반등을 기대를 해보시고 지금 당장 정리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프라는 산업 자체가 죽지 않는 이상은 일단 골프존 좀 들고 가시면서 전략대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의견 드렸습니다. 저희 7691번님께는 서적 선물 저희 드릴게요. 한가위 때 열심히 또 서적 읽으시면서 도움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 하나 더 볼까요? 홈쇼핑 중에 현대 홈쇼핑 신청해 주신 분이에요. 5만 원이고 10% 비중 담고 있어요. 라고 사연을 해주셨는데 손실권은 있는 종목이에요. 그런데 뭐 지금 상황에서는 막 크게 빠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도 뭔가 하반기에 뭐 추석도 있고 연말도 있고 이러면 쇼핑 많이 하고 거기에 실적이 바로바로 좀 바뀌면 그래도 주가에선 좀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 어떠세요? 그런데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이 가장 좀 걱정되세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쇼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이커머스가 워낙에 지금 크게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뭐 유통 관련된 기업들이 사실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을 보이는 게 결국에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대 홈쇼핑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제 TV 방송을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계속적으로 남아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저가 매수 기회라고 생각해서 접근을 하신 것 같아요. 현대 홈쇼핑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전에 뭐 공개 매수 이슈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진입을 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어느 정도 수익 기회가 좀 주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수익을 좀 챙기고 오히려 조금 더 성장력이 있는 혹은 좀 더 강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로 좀 교체해 나가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그래서 매수가도 뭐 5만 원 정도의 비중도 10%시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재미없는 종목이 좀 될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5만 원권이 딱 이제 중요한 자리죠. 이전에도 지지를 좀 받았었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매물이 쌓여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와줬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전에 지금 한 번씩 툭툭 이제 거래량이 좀 발생을 했었던 게 있는데 적어도 그러면 2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들어오게 되면서 5만 원을 확실하게 지켜주는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반등을 좀 보여주고 또 최근에 시장이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21선을 좀 지켜주려는 흐름들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 추세가 완전히 깨졌다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21선 정도 혹은 한 4만 6천 원 정도 정도로 좀 타이트하게 잡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46,000원 정도로 좀 짧게 보자. 또 이렇게 얘기해 주신 만큼 일단은 교체 매매 하시면서 어떤 종목 좀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신다면은 저희 잠시 뒤에 공개되는 공략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